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 찍는 거고요. 뭐 그동안 좀 쉬면서 뭐 주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뭐 은행 다니다가 은행 관두고 나서 작년 초에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 됐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도 1년이 됐고 뭐 그동안 여러 번 뭐 시행착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새롬이고요. 저는 뭐 금융하고 뭐 시사 쪽 관련돼 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조금은 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말은 영상이지만 뭐 화면으로 그렇게 뭐 확인할 내용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뭐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 관련된 꿀팁, 뭐 주식, 주식시장 관련된 뭐 멘탈이라든지 뭐 투자 원칙, 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영상이고요.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거나 리딩을 해드리진 않아요. 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지만 뭐 이 종목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고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종목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이 세러미 브리핑에 대해서 첫 시간에 총평을 하고 이런 종목들 이야기할 거라고 총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속되는 영상에서 그날 조금은 이야기 해볼 거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어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어떤 종목을 이야기 안 할지는 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바이넥스, 비덴트, 에이프로젠 메디신, 유바이오로직스, 텔레칩스, 에디슨 EV, IA, 그리고 위메이드, 아주아이비 투자, AD칩스, 셀트리온,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위기를 위해서 보는 거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하고 T 로보틱스, 한국 BNC, SK 바이오사이언스, 영화금속 안랩, 프리엠스, 덕성은 정치 테마주로 지금 뭐 아무래도 대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 뭐 2달도 안 남았죠. 그런 부분으로 시사 관련돼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시젠, SD 바이오센서,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할 건데 뭐 어떤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보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바꿔서 네이버 잠깐 보고 올게요. 네이버 뉴스, 증권 뉴스 게시판을 한번 보고 올 거고요. 이것도 조금 핫했죠?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해서 핫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 네이버 증권 화면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보여드리는 화면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영상 또는 조금 편하게 뭐 침대 같은 데 누워서 휴대폰 이렇게 던져 놓고도 소리로만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뭐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미국에서 이제 뭐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여러 번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여파로 오늘 뭐 코스피도 2920, 1%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코스닥은 970포인트, 양시장 모두 뭐 3000포인트, 1000포인트 다 내준 상태에서 조금은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밤사이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지수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뭐 2.5%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워낙에 높아요. 나스닥은 한참 진짜 뭐 역사적 랠리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제가 뭐 신고가 이야기, 이 미국 지수 신고가 얘기만 수십 번을 들은 거 아니에요. 진짜 뻥안 치고. 여러분들도 작년에 계속 뭐 미국 지수 계속 신고가 밤사이 뭐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거의 뭐 조금 거짓말 조금 약간 보태면 거의 매주 신고가였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말로는 뭐 3번 한다, 4번 한다, 금리 인상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레벨업 될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월이니까 뭐 또 신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2022년 신년 예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작년에 제가 뭐 시장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공매도 관련해서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다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니까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 분명하게 지금은 굉장히 망가질 것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탄탄하게 지지세가 버텨주면서 반등 시장이 올 거예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나스닥이나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한데 본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뭐 상해 종합지수 뭐 중국 주가 지수 중에 하나 상해 지수도 뭐 1% 니케이 일본 지수도 뭐 1% 이상 이렇게 떨어진 그런 날이었고요. 뉴스 하나만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훑어 볼게요. 종목들. 자, 미국 여파, 미국 뭐 증시 나스닥 폭락 여파로 하락했지만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1차적으로 1월 초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떨어졌기 때문에 뼈 아픈 거죠. 더더구나 개미 투자자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조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2022년도에는 막차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첫 차를 타는 투자에 있어서도 막차에 물려가지고 고점에 들어가셔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아무리 늦어도 5% 이내에서는 세상 없어도 손절을 치시고 저는 항상 뭐 2, 3%, 1, 2%에서 그냥 고점에서 꺾인다 싶으시면은 제발 좀 손절 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돼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5% 안에는 무조건 손절 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어차피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방이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들 떨어지는 추세의 종목들은 어차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손절 치고 나서 5%가 됐든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 떨어진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10% 15% 떨어지는 거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다고 물을 탄다고 물을 탄다고 그게 주식의 정석이 아니에요 절대. 물 타는 거는 제가 거의 극구 반대하죠. 자, 이 물 탄다는 거는 진짜 절대적인 타이밍이 아닌 이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금이 있다면 물을 타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물을 탈 바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손절 치고 무조건 전량 손절 치고 손절 치는 그 자리에서 하방이니까 종목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진 자리에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자리에서 물 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절대로. 조금 깊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대형주 일제히 떨어졌다. 뭐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외국이나 기관이 오늘도 매동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매동 보시면은 외국인이 2,400, 기관이 6천억 정도. 뭐 합쳐서 거의 뭐 8천억이 넘는 8천억 넘는 돈을 매도를 때렸어요.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버텨줬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팔았고 보시면은 뭐 환율도 1187원 1200원에서는 그래도 내려왔네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는 내려왔고요. 뭐 조금은 뭐 물가 우리나라 물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국제 물가라든지 뭐 미국 원유라든지 이런 쪽 물가 관련해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프로필 화면인데 청세롬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연락처 보이시죠? 이 연락처로 뭐 궁금한 내용 있다면은 뭐 문자라든지 뭐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시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전화 오시는 분들,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가장 많이 전화나 문자 오는 거는 지급정지 관련해서 뭐 계좌 묶이신 분들이라든지 뭐 차고송금 이런 쪽으로 해서 급하시니까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초인가? 지난주 초에도 어떤 분이 그 문자로 뭐 진원생명과학 종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종목이 뭐 얼마를 갈 것 같다, 뭐 어디까지 다시 살아날 것 같다, 그건 몰라요.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도 아니고 진원생명과학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크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반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지 뭐 멘탈을 잡는 그런 쪽으로 아니면 뭐 투자 스킬, 매매 기법, 뭐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를 써야 될지 대출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돈이 될 것 같냐 그거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종목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주식 투자는 종목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결과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쌍용차 인수하기로 법원에서 허가를 내줬죠. 그래갖고 뭐 최근에 한 2연상 정도 간 것 같아요. 2연상 갔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조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투자한다고 돈 버나요? 아니죠. 낮은 자리에서 차트 보시면은 이런 자리 저 8만원 자리에서 투자한 사람들 에디슨 EV 저 자리에서 투자한 분들 지금도 수익권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뭐 2만원이 깨진 자리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리가 2만원 깨졌던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좀 슈팅이 나오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뭐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요 정도 구간이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 주말 사이에 법원의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뭐 4만원 근처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 8만원 자리 그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은 반토막도 더 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손절 안 치시고 그냥 버티시면 답이 없어요. 진원생명과학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죠. 들어가는 타이밍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가 문제지 어떤 종목을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다 그거예요. 다들 종목만 궁금해하지 절대로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에디슨 EV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뉴스가 나오면서 연상을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인가 보죠. 이틀 상한가 치고 자 1월 10일, 1월 11일 자 주말 지나면서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으로 이틀 상한가 치고 나서 뭐 이게 뭐 5연상을 간다, 뭐 10연상을 간다. 이전 고점이 8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20만 원도 갈 수 있어. 그 자리에 들어가셨던 분들, 물려 계셨던 분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욕심이죠. 전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드릴까요? 전형적으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죠. 뉴스에 판다고 그러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뭐 에디슨 EV가 이제 끝났냐? 그건 아니죠.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주춤하다가 오늘도 보시면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뭐 10% 이상 또 움직였잖아요. 이런 종목이 아직 이 에디슨 EV라는 종목에서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움직이냐를 한번 보세요. 종목에 매몰되지 말고 일단 돈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 뭐 세력이든 주포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돈이 담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렁출렁 하는 거죠. 뭐 2만 원도 갔다가 뭐 4만 원도 갔다가 다시 2만 원대도 갔다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에는 또 뭐 2만 7천 원에서 3만 1천 원까지 거의 4천 원 정도가 움직였는데요. 그죠?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하시는 거고 이게 어렵다. 이런 단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니까 장기 투자하겠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운 주식 투자는 이게 어려우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가 어려우니까 중장기,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량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더 어렵거든요. 일례로 쉽게 얘기하고 하루나 내일이나 일주일 뒤 예측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은 6개월이나 1년, 3년, 5년 뒤 예측하시는 게 쉬운가요? 그쵸?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뒤는 그나마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업 분위기를 보고. 하지만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자, 걸음마부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걸음마가 단기 투자예요. 걸음마가 단기 투자하고 이 걸음마를 못 하시는데 스윙을 하고 중장기를 한다? 코미디 하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들으시면 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쟁을 붙을 일도 없어요. 뭐 단타쟁이가 뭐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큰 경험도 없고 매매에 대해서 많이 매매해보지도 못했는데 종목을 5개, 10개, 20개씩 갖고 있다?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자 주식 투자는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의 승부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종목을 다시 들어가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 무조건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거죠. 그게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인 거예요. 두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한 종목만 보면은 조금 거기에 들어가서 몰빵을 친다거나 좀 안 좋은 흐름이 났을 때는 분위기 전환을 차원에서 한 종목 더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 뭐 5개, 10개, 20개 이렇게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당장 단타가 힘들다고 단타가 어렵다고 단타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하면 그게 맞나요?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저도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무제표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해서 뻥안 치고 1도 모르면서 그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자, 에디슨 EV 조금 뭐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고요. 자, 바이넥스도 그렇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자리 때 다 무너진 자리죠. 왜 안 뜨냐? 저도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뜰만한 자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얼마든지 약물을 만들어주는 굳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어도 병원도 지금 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중환자, 다른 중환자들도 많고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기존에 뭐 지병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 암 환자,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을 방문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료 체계가 지금 출렁출렁 거릴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 힘들다는 거는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죠.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데모가 아닌가요? 병원한테는. 지금 병원이 미치고 장사하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넥스도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약물을 만들어주는 공장도 돌리고 뭐 위탁 생산도 하고 뭐 CDMO도 하고 이렇게 뭐 임상도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회사. 근데도 이런 자리대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을 살지 말지를 고려해야 될 저가 자리인 거죠. 고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어 갖고 오버슈팅이 나온 팔아야 되는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지만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회사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바이넥스나 이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상태의 종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바이넥스랑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를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IA라든지 싸진 이유는 그만큼의 싸진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이 싸진 이런 종목들이 뭐 버려져 있다라고 안 쳐다볼 그럴 가치 없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돼서 날아오를 그런 타이밍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뭐 차트 보시면은 계속 뭐 바닥권에서 지지부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원형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쭉 빠져가지고 이 쭉 빠진 자리에서 둥글게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둥글게 살아나는 이 둥글게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바닥에서 확인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빠질 만큼 빠졌죠. 나름대로 여기에서 둥근 바닥, 원형 바닥으로 살아날 것처럼 하다가 작년에 뭐 11월, 12월 이때 뭐 뉴스도 나름대로 터지긴 했지만 세력들이 돈을 한 번 더 뺐죠. 더 빼면서 다시 한번 18,400원까지 떨군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 자리에서 뭐 3만 원 이상은 이슈가 나오고 회사가 약속했던 그런 타임테이블대로 뭐 스푸트니크 V가 됐든 여기 뭐 뉴스가 하나 있네요. 이런 부분이 위탁 생산 계약 뭐 계획대로 진행된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뭐 부스터샷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은 나오고 있지만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일 때 가격이 움직일 때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뭐 10만 주, 뭐 30만 주, 심지어 6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터져줘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종목 말씀을 못 드렸네요. 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뭐 바이넥스랑 프레스조 바이오파마랑 에디슨 EV 세 종목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최대한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을 거고요. 또 이어서는 또 영상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